보고서 구조와 학술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기본 구조로는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본론, 세 번째, 결론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서론은 주제 소개, 두 번째는 본론은 내용 설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론, 내용 정리를 하는 건데요. 먼저 서론 작성하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은요, 주제를 소개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시작을 만드는 부분이라고도 하는데요. 서론은 보고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독자에게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그리고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을 설명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서론은 글의 소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론이 중요한 이유는요, 독자는 서론을 읽고 글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론이 없으면 글의 주제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내용이 갑자기 시작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서론은 독자가 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서론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보통 주제 소개, 그리고 문제 제기 또는 중요성 설명, 그리고 글의 목적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먼저 무엇에 대한 글인가에 대한 주제 소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대학 생활과 그리고 시간 관리와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과 그리고 이제 팀 프로젝트에 이러한 큰 주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한국 대학 생활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선택을 했을 때 먼저 서론을 작성할 때 한국 대학 생활에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제를 서론에 작성을 했을 때 왜 중요한가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한국 대학 생활에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소개했을 때 특히 시간 관리는 대학생활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혹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학습 집중력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 또는 중요성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의 목적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이 글에서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를 이 서론 파트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대학생의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라고 이렇게 글의 목적을 반드시 서론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작성 순서는 먼저 주제를 소개하고 그리고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것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의 목적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론 작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예시를 살펴봅시다. 만약에 주제가 한국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제시되었을 때 서론 파트를 보시는 PPT와 같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생활과 많은 차이가 있다. 대학생은 스스로 수업과 과제를 관리해야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시간 관리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한국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혹은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첫 줄에는 주제를 소개하고 두 번째는 주제가 왜 중요한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시간 관리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목적을 제시하라고 있죠. 그래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무엇을 알아보고자 한다. 무엇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론 작성하기입니다. 본론은 글의 중심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서론이 글의 시작이라면 본론은 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론에서는 다음 내용을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 정의, 그리고 특징에 대한 설명, 즉 특징을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례 제시, 그리고 비교하기, 즉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는 내용에서는 첫 번째 정의하기라고 했는데요. 먼저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표현할 때는 무엇이란 무엇을 의미한다. 뭐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땡땡은 땡땡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계획표 작성은 공부 효율성을 높인다. 즉 뭐뭇은 뭐뭇으로 말한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관리란 자신의 시간, 학습, 생활 태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그 이유는 땡땡이다. 땡땡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대학생이 스스로 수업과 과제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사례를 제시하는 건데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은 특히 아니면 실제로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들로 사례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계획표를 작성하면 공부할 내용을 미리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교하기인데요. 두 가지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하기 표현으로는 뭐뭐와 달리 반면에 공통점은 이러한 내용의 차이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에서는 학생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기 내용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본론의 단락 구사 방법은 본론은 보통 여러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단락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각 단락의 구조로는 중심 문장, 설명 문장, 그리고 마무리 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중심 문장은 이 단락에서 설명한 핵심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 문장, 즉 이유, 특징, 사례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단락 내용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론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방금 얘기했듯이 본론의 단락 구조는 중심 문장, 그리고 설명 문장, 그리고 마무리 문장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설명할 핵심 내용은 대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 능력이다. 대학생은 출석, 과제, 시험 준비를 스스로 계획해야 되기 때문이다. 즉, 이 단락에서 말한 핵심 문장에 대한 설명 문장이 되겠죠. 특히 시간 관리를 잘하면 학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각 단락의 마무리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또한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하다. 이 단락에 대한 중심 문장이 되겠죠. 한국 대학에서는 팀 프로젝트와 발표 수업이 자주 진행된다. 학생들은 팀원과의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과제를 수행하면서 협동심과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즉, 설명 문장이 나오고 마무리 문장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문장 단락인데요.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참여 태도가 필요하다. 즉, 이 단락에서의 중심 문장이 이 파트가 되겠죠. 대학생활에서는 단순히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 발표, 토론 등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이유와 특징, 사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문장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죠. 이러한 활동은 대학생활 적응과 인간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문장으로 단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단락 구조는 중심 문장을 작성하시고 중심 문장을 작성하고 그 다음 설명 문장을 작성하고 제가 지금 마우스로 작성을 해서 좀 글자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그리고 마무리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 작성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고 글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결론은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건지, 결국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의 역할로는 본론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정리하고 그리고 글 전체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글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중요한 이유는 결론이 없으면 글이 갑자기 끝난 느낌이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좋은 결론은 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주고 그리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글을 완성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 보고서에서는요, 결론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안에는 보통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핵심 내용 요약. 두 번째, 자신의 생각 또는 의견, 자신의 생각 정리. 그리고 마무리 제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핵심 내용 요약을 보게 되자면 본론에서 설명한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핵심 내용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은 본 보고서에서는 무엇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표현처럼 이 세 가지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표현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지금까지 한국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결론 안에는 자신의 생각 또는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제 표현하는 문장으로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뭐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뭐가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라고 표현해서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자기 관리 능력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의견을 이 결론 파트에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필요한 태도나 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을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즉, 따라서,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를 위해 이런 식으로 마무리 및 제안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학생들은 계획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태도나 방향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작성 순서는 먼저 핵심 내용 요약하기, 그리고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그리고 마무리 문장을 작성하기. 이렇게 작성 순서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내용을 작성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죠. 자, 조금 전에 제가 결론의 작성 순서가 뭐라고 했죠? 핵심 내용 요약하기. 한국 대학 생활에서는 자기 관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태도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제 핵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 정리하기 파트죠. 이러한 능력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문장 작성하기라고 했죠. 따라서 학생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결론 파트를 적어보는 겁니다. 단락쓰기는요, 하나의 중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쓰는 방법을 단락쓰기라고 합니다. 보고서나 레포트에서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을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락은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문장 묶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락에서는 시간 관리 이야기, 다른 단락에서는 팀 프로젝트 이야기, 이처럼 한 단락에는 하나의 중심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단락 쓰기가 중요할까요? 단락을 나누지 않으면 글이 길고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고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락을 잘 나누게 되면 글에 대한 흐름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글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대학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단락 구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락 쓰기의 기본 구조로는 보통 3가지 구조로 작성합니다. 첫 번째 중심 문장, 두 번째 설명 문장, 세 번째 마무리 문장으로 이렇게 구조로 작성을 하는데요. 첫 번째 중심 문장은 단락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이 단락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려주는 문장이죠. 그래서 보통 단락의 첫 문장에 이러한 중심 문장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대학 생활에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단락이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내용이 시간 관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설명 문장입니다. 중심 문장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우리는 설명 문장이라고 하죠. 이러한 설명 문장에는 이유와 특징과 사례와 예시와 비교 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설명 문장의 예시로는 대학생은 스스로 과제와 시험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획표를 작성하면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과제를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왜 시간 관리가 중요한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무리 문장은요. 단락 내용을 정리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결과나 요약, 생각, 결론 등을 작성하는 파트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시간 관리 능력은 성공적인 대학 생활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 요약, 생각,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단락은요, 하나의 중심 내용만 사용하는 것이고요. 즉, 한 가지 주제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관리 단락, 또는 발표 수업 단락, 또는 대학 문화 단락, 이렇게 한 가지 주제만 설명하는 것이 좋은 단락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이제 좋은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장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다가 나는 김치를 좋아한다. 굉장히 주제가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내용 연결이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갑자기 바뀌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연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연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단락의 연결 표현으로는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도 있고요. 이제 추가 기능을 할 때는 또한,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쓰고 그리고 이유의 기능을
넣을 때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결과의 기능을 넣을 때는 따라서, 그러므로, 그리고 혹시나 비교에 대한 표현, 기능을 할 때는 뭐뭐 반면에, 뭐뭐와 달리 이렇게 표현하는, 연결 표현하는 단어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는 기능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이렇게 단락쓰기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요, 중심 문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단락에 쓰는 경우, 중심 내용이 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이 없이 끝나는 경우, 이렇게 이유 설명 부족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단락쓰기에 대한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어떤 문장을 주제를 선택해 보자면 대학생활에서는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주제를 선택해서 한번 작성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단락을 만들어야 되겠죠. 중심 문장을 작성하고 이유 2개 정도 설명하고 마무리 문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관리라는 주제로 한 단락을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발표 수업이라는 주제로 한 단락을 작성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 단락을 작성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락 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심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과정이 단락 쓰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단락을 쓰기 위해서는 중심 문장을 작성하고 그리고 설명 문장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유와 사례를 설명하고 그리고 마무리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